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였습니다. 민식은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내 혜숙이 따뜻한 차를 내밀었지만 그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댁 정리는 언제 할 거예요? 혜숙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민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 대신 한숨이 나왔어요. 내일 다녀올게.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66년을 살면서 아버지와 제대로 대화한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마지막 병상에서도 말없이 손만 잡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정리를 하겠습니까? 그저 의무일 뿐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민식은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고속도로는 한산했어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고향집은 예전보다 더 낡아 보였어요. 대문 앞에 선 민식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민식은 사진 속 아버지를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그때도 웃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불은 깨끗하게 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정돈을 좋아하셨어요. 옷장을 열자 낡은 양복 2벌이 전부였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었어요. 통장, 도장, 낡은 안경이 나왔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였어요. 먼지가 풀썩 일었습니다. 그 안에 낡은 공책 한 권이 있었어요. 표지에는 사업계획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식은 공책을 꺼내 털었어요. 먼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예상과 달랐어요. 숫자가 아니라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한 한글이 빼곡했어요. 민식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건 일기였어요. 1970년 5월 3일 오늘 사업자금 대출이 거절됐다. 은행원이 나를 보는 눈빛이 차갑더라. 집에 가서 아무 말도 못했다. 민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잊고 있었던 그의 봄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며칠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도 거의 안 하셨어요. 어린 민식은 그저 무서워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민식은 마루에 앉아 공책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해가 저물어도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글씨만 따라갔습니다. 1979년 11월 12일 민식이가 대학 합격했다. 등록금이 80만 원이란다. 내일부터 새벽 막노동을 나가야겠다. 아내한테는 말하지 말아야지. 민식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 겨울 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에 나가셨습니다. 민식은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바쁜 줄만 알았어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1987년 3월 20일 민식이가 결혼한다고 한다. 좋은 집안 딸이란다. 나는 예식장이 부담스럽다. 낡은 양복밖에 없다. 그래도 웃어야지. 민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결혼식 날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구석에 서 계셨습니다. 사진 찍을 때만 앞으로 나오셨어요. 웃는 것도 어색해 보였습니다. 민식은 그날 아버지에게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하객들에게 신경 쓰느라 바빴습니다. 공책을 넘기는 손이 무거웠어요.
페이지마다 아버지의 한숨이 묻어 있었습니다. 1997년 7월 8일 사업이 망했다. 빚만 4천만 원이다. 하지만 민식한테 손 벌릴 수는 없다. 은행원으로 잘 나가는데 내가 짐이 되면 안 된다. 민식은 그 애를 기억했습니다. 아버지가 고향집에만 계셨어요. 전화해도 바쁘다며 빨리 끊으셨습니다. 민식은 아버지가 자신을 귀찮아하는 줄 알았어요.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1990년 5월 25일 손녀 지은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병원에 가고 싶었다. 자비가 아까워 참았다. 사진이라도 보내줬으면 좋겠다. 민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딸 지은이 태어났을 때를 떠올렸어요. 아버지께 전화로만 알렸습니다. 바쁘시다고 생각했어요. 사진도 따로 보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는 게 바쁘다고 잊고 지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식은 공책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30년치 일기가 이어졌습니다. 매 페이지마다 아버지의 외로움이 배어 있었어요. 2010년 6월 15일 아내가 아프다. 병원비가 부족하다. 민식한테 말할까 하다가 관뒀다. 폐지를 주워 팔아야겠다. 그의 어머니가 편찮으셨습니다. 민식은 한 달에 한 번 들렀어요. 10만 원씩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됐다고 손살에 치셨어요. 민식은 그게 자존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놓고 왔어요. 공책의 마지막 장이 다가왔습니다. 민식은 손을 멈췄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마지막 날짜는 올해 초였어요. 2025년 1월 10일 병원에서 시한부라고 했다. 6개월이란다. 민식한테 말하지 말아야지. 걱정할 것이다. 그냥 조용히 가는 게 낫다. 민식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공책 위로 물방울이 번졌어요. 아버지는 혼자 아프셨습니다. 혼자 죽음을 준비하셨어요.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요. 그 아래에 마지막 글이 있었습니다. 글씨체가 달랐어요. 더 떨리고 약했습니다. 민식의 이 공책을 내가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지. 미안하구나. 평생 좋은 아버지 못 돼줘서 표현이 서툴렀다.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다. 그래도 알아다오. 너는 내 자랑이었다. 은행원으로 성공한 것도 자랑스럽지만 그보다 착하게 자라준 게 고맙다. 내가 나를 이해 못해도 괜찮다. 원망해도 괜찮아. 그래도 나는 행복했다.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것만으로 부디 건강하거야. 며느리랑 지은이랑 더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것이다. 아버지야. 민식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66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몰랐어요.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이었어요. 민식은 공책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표지를 쓰다듬었어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이 무엇이었는지, 그 무뚝뚝함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마당으로 나갔어요. 아침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창고에서 낡은 판자를 꺼냈어요. 톱과 망치를 찾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민식은 작업을 시작했어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작은 상이 완성됐습니다. 투박했어요. 삐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식은 만족스러웠어요. 상 위에 공책을 올려놓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표현이 서툴고 말이 없고 그래도 가족을 사랑하는 것.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공책 페이지가 살랑거렸어요. 민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민식은 서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책은 가방에 소중히 넣어뒀어요. 해숙이 현관에서 맞았습니다. 얼굴이 좀 편해 보여요. 해숙의 말에 민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지은이 한번 불러. 지은이요? 무슨 일인데요? 보여줄 게 있어. 다음 날 주말 딸 지은이가 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손녀 서연이가 까르르 웃으며 뛰어왔어요. 아버지! 민식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은이 뒤로 사위도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민식은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 지은의 물음에 민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공책 표지를 쓰다듬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란다. 너희 할아버지가 쓰신 거야? 일기예요? 그래. 30년 넘게 쓰신 일기지. 민식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지은에게 보여줬어요. 지은은 글씨를 따라 읽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도 몰랐다. 이제야 알았지. 민식의 목소리는 잠겼어요. 지은은 공책을 넘겼습니다. 한참을 읽었어요. 손녀 서연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지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안 울어. 먼지 들어갔어. 거짓말이었어요. 지은도 아버지 민식처럼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가족의 피였어요. 민식은 손녀 서연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공책 표지를 가리켰어요. 서연아, 이게 뭔지 아니? 공책이야. 그래. 공책이지. 근데 아주 특별한 공책이란다. 우리 집의 역사가 담긴 책이야. 증조 할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다 들어있어. 마음이야? 서연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민식은 웃었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마음. 사랑하는 마음. 미안한 마음. 자랑스러운 마음. 다 들어있단다. 해숙이 차를 내왔습니다. 민식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해숙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식은 남들 앞에서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고마워. 짧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해숙은 알아들었습니다. 30년 넘는 결혼 생활에서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가족들이 돌아갔습니다.
민식은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장에서 새 공책을 꺼냈습니다. 파란 표지였어요. 책상에 앉았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글자를 썼습니다. 2025년 11월 10일. 오늘 아버지를 진짜로 만났다. 손이 떨렸어요.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괜찮았어요. 아버지 글씨도 그랬으니까요. 아버지의 공책을 읽었다. 평생 몰랐던 이야기들이 가득했다. 나는 나쁜 아들이었다. 관심이 없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댔다. 이제는 알았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민식은 펜을 멈췄어요.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대신 웃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이 공책을 남겨주셨다. 나도 남길 것이다. 지은에게, 서연에게, 우리 집의 이야기를, 사랑의 이야기를. 창밖에 별이 빛났습니다. 민식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민식은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곁에 계시다는 것을요. 그날 밤 민식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웃고 계셨어요.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따뜻했습니다. 민식도 웃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